우리는 매일매일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모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제로 웨이스트가 이제 모두의 생활 트렌드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슬기로운 제로 웨이스트 탐구 생활 4부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찾아서 기록적인 폭염, 유례 없이 긴 장마. 우리는 모두 기후위기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이고 우리에게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없는 삶,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는 시민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물, 공기 같은 천년 자원뿐만 아니라 먹거리, 생활용품도 소비하죠. 생산 단계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유통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물품들. 그럼 소비자가 구입한 후의 과정은 어떨까요? 각 가정으로 온 물품들은 여러 재질이 혼합된 포장재를 남기고 내용물 또한 사용 후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제로 웨이스트 하면서 소비하는 일상, 과연 가능할까요? 먹거리는 동네 시장에서 장바구니와 개인 용기를 가져가서 구입하고요. 자투리를 모두 활용하는 조리법으로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생활용품으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삶, 바로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삶인데요. 우리는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하며 어떤 소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제로 웨이스트 탐구 생활 4부에서는 제로 웨이스트를 지키며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걸 쓰시면 고체 주방비누랑 같이 써보세요. 그거 말씀하시는 있어요. 이게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말하자면 요거. 이게 이렇게 올려놨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이것도 좋은데 병뚜껑 있잖아요. 그요 꽉 박아서 올려놓으면 완전 좋아요. 플라스틱 네. 따로 사실 입주머리 필요 따- 없이. 오케이. 네, 아무래도 이미 친환경 자체는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을 할 거다. 그 소수에서도 또 소수인데 어떻게 매장을 차려서 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말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자리 잡혔다 보니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매출에 대해 이제 큰 도움을 못 받지만 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크게 기대하지 않고 일단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할 일이 매출이 아니고 어쨌든 알리고 한 명이라도 더 쓰레기를 같이 줄이는 게 목표라서 그게 막 욕심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지금 당장의 매출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유가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되니까 일단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나간 개인 돈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써야 할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일단은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참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욕심들이 빨리 팔아야 되는데 오늘 매출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그게 크게 안 뛰어요. 그냥 오늘 이만큼 줄였다. 뭐 안 할 수 있네. 이런 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네. 이런 게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렇게 막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달서구에 있는 제로스테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인데요. 제로 웨이스트 물품 판매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의 거점 역할도 하고 리필 세제와 다회용 반려동물 용품까지 무포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 집에 가지고 왔지만 쓰레기라기보다는 이제 쓰레기가 될 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곧 사라지기 때문에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쨌든 페트병에다가 난 버렸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쓰레기들이 쌓이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 집에 있으면. 근데 버리면 그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 샵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 이런 물건을 쓰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마트나 쇼핑하러 갔을 때 이 물건이 버려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구매를 쉽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음식도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었지만 남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 모아서 버리는데 그 음식물들 결국 우리가 먹는 돼지나 소나 닭의 사료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 동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버린 걸로 먹고 다시 그 버린 거를 먹고 자라는 걸 또 우리가 먹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해도 새 거 말고 그냥 깨끗한 거 한 번 더 신었던 거 신을 수 있어도 괜찮으시면 언제나 당근마켓이나 중고 거래를 통해서 이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내가 다 쓰고 나서 버려질 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일회용 비닐봉지는 정말 많이 생산해도 우리가 다 소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 매출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제로 웨이스트 가게는 밀랍랩이나 손수건을 팔잖아요. 이건 한 번 사가면 다 다를 때까지 구입하지 않습니다. 가게는 매출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안 그래도 처음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곳을 알게 되면 일단은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시는데, 사용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재구매하러 오시는 기간도 길어져요.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웃만을 생각하는 걸 만들지 말고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고민을 해서 만들다 보면 이게 꼭 돈이 남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매장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부족한 부분을 사비로 채우고 있는 달이 훨씬 더 많지만 지금 그렇게 막 마음적으로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사비까지 떨어져가지고 매장의 운영이 힘들게 돼서 못해도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 때문에 다시 그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를 돈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옳고 맞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개인 사업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환경 활동가로 보는 거죠. 나라에서 공간을 유지하고 이분들은 그것을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 환경센터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하루빨리 이런 본질을 알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정말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정말 진지하게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 내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증조 할머니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윤만을 생각하지 말고, 저는 지금 저도 이렇게 운영해 봐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던 건데, 그래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물건을 판매를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활동은 정말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뭔가. 덜 소비하고 한 번 소비한 물품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제로 웨이스트라면 이미 쌓여 있는 쓰레기를 활용하는 업사이클 제로 웨이스트 가게도 있습니다. 우선 장난감이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교육 중에 플라스틱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중에 이제 장난감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그 장난감이 재활용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한 안에 분해를 해보면 한 13가지 정도의 작다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건전지, 뭐 스프링, 스피커, 뭐 나사 이렇게 해서 큰 장난감, 아이들 장난감 하나를 분해하면 나사만 한 주먹이 나와요. 그 정도로 엄청난 나사량이 있거든요. 그런 건데 그 중에 이제 플라스틱 장난감만 기부를 받아요. 플라스틱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남자친구들 썼던 로보트, 자동차 뭐 이렇게 주로 돼요. 여자들은 인형 뭐 이러니까 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난감을 기부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책. 저희가 이제 그림책 재생아트라고 해서 그림책도 재활용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코팅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고무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근데 우리가 그 생각 못 하는 거죠. 코팅 안 코팅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코팅되어 있으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부를 받아서 다시 업사이클하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제 재생 팝업북이라고 해서 오려서 왜냐면 이게 집에서 절대 찢으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그 책은 어차피 버려지는 예쁘게. 책이니까 그래서 팝업북을 만드니까 그림책도 기부받고 있고요. 팝업북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코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제.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가볍게 오셔도 돼요. 저희는. 그러면 용기도 있으니까 용기를 받아서 필요하면 가져가신다던가 아니면 가방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해서 그 가방을 2,000원인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보증금 제도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셔서 2,000원을 받아가셔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구매처럼 그냥 가져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에코백, 깨끗한 에코백. 왜냐면 집에 에코백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결코 환경적이지 않아요, 에코백이. 그래서 에코백도 기부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셨을 때 종이 가방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선 이렇게 전반적으로 크게 그렇게 뚜껑, 그림책, 장난감, 에코백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 통신 이쪽 전산에 걔네도 짜투리 전선이 많이 났나 봐요. 근데 파시더라고요. 짜투리지만 맞아요. 요즘에는 근데 저 안에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들을 예쁜 걸 찾기 위해서 또 저희는 또 다른 또 수고가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로 수업을 하죠. 저렇게 액세서리를 만드는. 이거를 그러니까 하시는 의외로 작가분이 작가님이 따로 계세요. 있으세요. 작가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따로 조합원으로.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이신데 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카페나 이런 데 파시는데 여기에 잠깐 샵인샵 개념으로 이렇게 물건 놓고 같이 이제 하고 있죠. 덧쓸모 협동조합은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재질별로 모아 업사이클링도 하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핸드메이드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환경교육 강사 영상도 진행 중입니다. 덧쓸모 협동조합의 권영혜 님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체험 말고 그런 교육도 해주시기도 해요. 저희는 이제. 주로 환경 교육이 주 교육이? 컨텐츠예요. 그러면 그게, 이런 것들은 이 환경 교육을 네. 체험하고 직접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천해서 이것들을 몸으로 인지해서 가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고 저희 쓸모 협동조합의 컨텐츠는 환경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이제 와서 체험해 보시면서 스스로가 다 변화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린이용일, 학생들 용일 거라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난감도 그렇고 어릴 때 본인들이 가지고 놀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팝업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하면 재밌으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올 때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데 본인들이 해놓고는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라고 본인들이 오히려
그리고 더 웃긴 거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드라이버를 주질 않아요.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같이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죠. 더 쓸모 협동조합에게 제로 웨이스트 실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봤는데요. 아주 간단 명료한 답을 주셨습니다. 필요 없는데 사거나 사실은 소비를 적게 하는 것도 제로 웨이스트죠. 왜냐하면 버릴 게 없으니까. 근데 과소비는 제로 웨이스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로 웨이스트가 돼요. 내가 굳이 뭐 포장을 뭐 안 하고 나는 용기를 꼭 들고 다니겠다. 이것만이 제로 웨이스트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아도 제로 웨이스트가 된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제로 웨이스트 너무 거창하잖아요. 영어 너무 어렵죠? 필요 없습니다. 안 사면 됩니다. 굳이 저는 쓰라고 하기보다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시면 기본적으로 10분에서 20분은 설명을 듣고 가세요. 물건을 사러 왔는데 환경교육 듣고 가는 거지. 알리기 위해서. 왜? 사실은 왜 시작했냐고 물어보면 저희 애들이 그 애들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산에 놀러 가면 시냇물 먹었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비슷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고는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주지 못하고 마스크까지 쓰게 했다는 건 100% 우리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덜 더럽히기 전에 주고 싶은 거죠, 지구를.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저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소소한 실천들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건 역시 먹거리 아닐까요? 지역의 농산물을 무포장으로 판매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협동조합 농부장터인데요.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고요. 2020년부터 자원순환사회연대 대구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제로 웨이스트 매장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곡물 디스펜서를 설치하고 천주머니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곡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올해는 농산물의 품목을 좀 더 확대하여 무포장이나 대체 포장재 사용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대구환경교육센터랑 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제로 웨이스트화 해보자 하는 제의를 받았고, 저는 원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좋다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7월에 곡물부터 시작을 했어요. 벌크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저희는 로컬푸드 직매장이어서 생산자분들이 본인 상품을 출하를 하세요. 농산물이건 가공품이건. 그래서 그분들이 재고가 나면 다시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대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뭐랄까 참여율 때문에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려요. 저희가 계속 설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생산자 교육을 하는데 그 시간을 빌려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선택한 방법은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9월 한 2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해서 20개 농가를 방문할 예정이고, 그분들한테 참여 의사를 묻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성과로는 지난주에 효기농장이라고 유정란 판매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농가에서 이제 종이팩에 계란을 담아서 또 파시거든요. 30구짜리는 좀 플라스틱도 있고 이런데 10구짜리는 다 그냥 종이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받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깨끗하게만 배출되면 몇 번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농산물이라서 재고율이 가장 신경이 쓰여요. 그게 곧 매출이랑도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생산자의 관계와도 이어지는 거고 해서 신경은 쓰이는데, 이제 대신 여기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부터 바꾸자라고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저희도 뭐 세제 소분 코너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칫솔, 대나무 칫솔을 산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 가장 우선적인 거는 신선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이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도록 하려면은 먹거리 포장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매출이 매년 상승했어요. 그 방향과 동일하게, 그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쓰레기 매출량도 증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컬푸드가 탄소 배출을 줄인다, 유통단계 축소를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급부로 쓰레기 배출량은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배출도 줄여야 가치 실현을 한다는 거죠. 인터뷰를 하다 보니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기보다 활동가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요. 농부장터의 직원 박지연님은 사회적 가치가 실려 있으니 운동의 성격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추구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활동가적인 사명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이제 1년이 경과됐으니까 저도 그런 데서 오는 부담감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게 잘 돼서 기존 상품 판매 방식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지금 설치한 곳에서 매출이 일어났어요. 꽤 뭐 상품이 떡이나 빵 뭐 이런 종류였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매출을 보면 크게 이윤이 남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농가에서 별로 참여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많이 찾아뵙고 계속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명하면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은 제로 웨이스트 부분을 늘려나가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이 형태로만 사가게 만들어 가면 이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동안 이어오면서 객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계속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해주시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부장터의 제로 웨이스트 사업은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정량적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감소입니다. 제가 이제 실무를 하잖아요. 저도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저도 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원분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소비자 조합원분들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협동조합의 필수 조건이 참여거든요. 협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시려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이시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많이는 아직 못 돌았지만 생산자분들 찾아뵙고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감지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층위는 조금 다를 건데 어쨌든 함께 하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보고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생산자건 소비자건 직원이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사업에 물꼬를 텄고, 그리고 조합원들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는 진성조합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성조합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보수를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도 제로S 활동과 관련된 거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건 그거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였죠. 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였으니까 그게 원 성과와 좀 이어지는 거죠.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성적인 평가고, 정량적으로도 쓰레기를 줄였기 때문에 그게 저는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농부장터 2층에는 그린테라스라는 한식 뷔페가 있는데요. 다른 한식 뷔페에 비해서 나물 반찬이 많습니다. 1층 매장에서 재고로 남은 채소를 2층 그린테라스에서 소비를 하는 시스템 또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는 거는 실천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는 거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이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고, 농부장터에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제로웨이스트 숍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확 바꾸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의 속도로 가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냐고 하면, 제가 아까 아는 이상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레타 툰베리가 했던 그런 운동들, 그리고 다른 많은 이름 없이 실천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물들, 내 생활과는 함께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지구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지구 저편에 있는 생물 중에 어떤 생물들은 멸종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제로웨이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가급적이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서 한 사업 꼭지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면서 환경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한 친환경 의식을 가진 소비자층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런 소비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자기 점검은 필요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상품을 일부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그 이상의 기후 정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 또한 대나무 재질의 칫솔과 고체 치약을 쓰기 위해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서 택배로 받기도 하고요. 스탬프 빨대와 텀블러는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도 예쁜 친환경 굿즈 앞에서는 유혹을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방문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특히 제로 웨이스트 가게의 물건들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없는 진정한 삶이란 어떤 물품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기업은 적은 탄소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적게 소유하고 오래 쓰며 덜 소비하는 것. 기업과 소비자가 그럴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겠죠.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2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노선은 고작 0.2, 0.3도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개체?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교육을 하는데 환경교육만 하고 가기 전에 우리 왜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마지막 투어가 샵이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저희 와서 환경교육 듣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알았다면 맨 마지막에 샵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사서 간다.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저한테는 숙제예요. 지금 숙제라서 농구 장터에 맞는 제로 웨이스트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과제가 지금 저한테 던져진 거고, 그리고 협동조합 안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로컬푸드 안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라는 과제가 저한테 던져졌다고 생각하고, 대신 그런 생각은 해요. 예전에 이거를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하면서 든 생각은 같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계속 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미래에 대한 숙제이기도 모든 것을 잇는 매개체이기도 한 제로 웨이스트 가게. 슬기로운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서도 정의로운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 일상 가까이에 존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 가게 한번 방문해 보지 않으실래요? 우리 모두의 슬기로운 제로 웨이스트 탐구 생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슬기로운 제로 웨이스트 탐구 생활. 다음 이 시간에는 5부 마을에서 제로 웨이스트 하기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